남들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나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좀 빨리 찾았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꿈은 크게 꿨으면 좋겠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건 결국엔 내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많은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결과,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한국 최초 여성 전문 경호법인 대표 고은호. 그녀가 오늘 급변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고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반갑습니다. 고은옥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잡는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의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 어떻게 도전을 했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멋지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여성 전문 경호법인 CEO 고은호. 남성 위주의 경호 세계에 뛰어들어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그녀가 말하는 새로운 시선, 뜨거운 열정, 즐거운 인생. 고은옥의 성공 법칙 Dream is now here. 아무튼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고요. 저의 제목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제목이에요. Dream is nowhere, nowhere, okay, now here. 제가 오랜 기간 살진 않았지만요. 제 삶에 있어서의 모토고 키워드기도 해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지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딸 셋인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동딸도 있고 외동아들도 있고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아들 없어서 어떡하지? 양자 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사 나중에 누가 지내주지?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삶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게 제 사명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태권도를 시작을 했어요. 체육관에 여자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의 꿈은 여군 ROTC, 뭐 경찰 간부, 그리고 굉장히 그냥 군인이나 경찰에 대한 꿈을 어렸을 때부터 꿨어요. 그러던 시점에 제가 막상 대학교를 가고 현실을 보니까 여군 ROTC 제도가 없었고, 그리고 경호실에도 여자를 뽑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떤 여성이었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19살에 수능 끝나고 저는 경호원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참 저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무슨 기집애가 태권도야? 경호는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그리고 제가 최초로 여성 사설 탐정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아직 우리나라가 탐정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요. PI에서 Private Investigator라는 직업으로 PI라는 업무로 근무를 하는데, 나이 먹어서 시집까지 왜 남의 뒷조서나 하지? 그러니까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범죄도 있고 보험 사기 조사도 있고 산업 스파이 색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업무 자체가. 그렇게 20대를 살았고요. 2000년대 초반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여성 경호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경호는 남자들의 직업이야.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25살의 나이, 뭐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주변에서 모두 다 너 금방 망할 거야. 저는 늘상 너 안 될 거야. 넌 여자라서 안 돼. 너 나이가 어려서 안 돼. 너 시집 못 가서 안 돼. 그냥 그 생활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둥바둥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사회가 어떤지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제가 살아왔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게 2004년도의 기사거든요. 남자 네일 아티스트, 그리고 여자 경호원, 보디가드,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하던 시점이에요. 지금보다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일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경호원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건 일이 힘들고, 저 보면 손가락 신경이 끊겼거든요. 여기 생사를 도려내서 이식도 했고,
무릎은 인대가 파열이 됐고 이런 데 상처들 되게 많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자 경험 필요 없어요. 남자로 교체해 주세요.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제가 왜 창업을 했냐면요. 취업이 안 돼서요. 제가 아무리 스펙을 많이 갖추고 뭐 영어도 그렇고 전반적인 저는 자격증 되게 많거든요. 자격증 한 20개 정도 돼요. 왜냐하면 남상들의 영역 안에 제가 진출해서 자리매김하려면 남자보단 뭔가 뛰어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서 자격증 따고 비서의 2차가 워드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따고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스펙을 쌓았지만 여성 경호를 뽑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저 때만 하더라도 직업의 성구별 남자는 이런 일, 여자는 이런 일 이게 너무나도 딱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남성들의 영역 안에 여성이 더 많은 실력을 발휘를 하고 또 여성들의 직업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직업군 안에서 남성들이 굉장히 멋지게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사실 언론 방송에 참 감사한 사람이에요. 마케팅이 너무 잘 됐어요. 남성들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저는 노력을 참 많이 했거든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지는 그냥 저절로 떨어진 거 절대 아니었었거든요. 늘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분들 중에 또 대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많은 응원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97학번이에요. 제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96년도에 제가 경호를 시작한 건 등록금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일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고 미쳐 있었고 1년 반을 대학교 휴학을 하고 뭐 캄보디아 훈센총리 경호실 시범도 갔다 오고 해외 출장, 지방 출장 너무 일이 좋았었어요. 사실은 대학생활보다는 대학교의 낭만 이런 거 사실 몰랐어요. 미팅 소개팅도 못 해봤고 MT 같은 것도 못 해봤고 동아리 활동도 거의 검도 동아리 활동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늘상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금융위기 터지고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등록금 너무 비싸고. 그렇지만 이 안에서 멋지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냥 CD에 음악을 구워서 다녔어요. 그리고 MP3가 나왔고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상생활을 다 하잖아요. 전 진짜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지도 찾아다니다가 내비가 나왔고 지금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루의 일상의 모든 대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실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얼마 전에 전철을 탔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인간미가 없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될까 그런 말씀을 이제는 좀 드리고 싶고요. 사회가 너무 급변해요. 기업 같은 경우 지금 40년의 그 시간 동안 30대 기업 살아남은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100대 기업도 12개, 12%. 지금 만약에 여기에 외식업체, 뭐 음식점이 차려진다고 봤을 때요. 내년에 살아남는 게 평균적으로 7%, 7개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음식점으로 봤을 땐 그러면 맛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남들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게 필요할지를 보면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정말 그게 하고 싶은 건지 사회가 원하고 옳다는 확신이 드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경호 같은 경우 사실 예전에는 운동하고 군대 갔다 오면 경호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경호원들은요. 비서 역할도 하고 수행 기사의 역할도 하고 보디가드로서의 역할도 해요. 그래야지만 인정을 받고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예전에 경호 같은 경우는 의뢰인 자체의 층이 정치인들, 연예인들, 경제인들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은요. 스토킹 피해자, 아이들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는 등하교 업무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기존에 없었던 그런 시장들, 없었던 업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분명히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 직업을 선택해서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직업군 자체가
고용 증가가 예상이 되는 직업군이라고 해요. 저 역시도 보안 서비스 종사자가 고용 증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직업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호해야지 이렇게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 제가 자리매김을 하고 차별화가 돼서 이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만큼의 나름의 전략이 필요했었어요. 저는 이 싸이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지치면 지고요. 미치면 이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직업에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그 퍼스트 레이디하는 여성 전문 경호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요. 주변에서 다 너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초창기에 저희는 약간 진입 장벽이 있어요.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25명의 유단자가 있어야 되고 가스건이나 이런 장비를 세팅해야 되고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저는 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가족부에서 창업 자금을 받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제 25살 이런 26살 이런 나이다 보니까 보통은 남편이 창업 자금을 받을 때 보증을 서준대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고 이게 저한테는 모든 게 핸디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언니가 보증을 서줬어요. 그리고 그 PT부터 시작해서 자료도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그 당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여성이 사업하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라는 거를 실습 몸소 체험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제 모든 걸 또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적금 보험 다 깨고 창업 자금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올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절실함도 있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싸이라는 가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말 멋지게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미치고 노력하고 거기에 열정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면 정말 멋진 결과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아마 대학교 4학년 학생들 졸업반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모교를 가보면 참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공무원 당연히 좋아요. 이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직업이죠. 하지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떠나서 사회가 원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건 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물어보세요. 아,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경호할 생각을 하셨어요? 경호업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단순해요. 운동선수 출신이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아는 것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여기에 선택하고 집중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옆에 동전도 같은 연도에 발행이 된 거지만 양상이 많이 틀려요. 내 몫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이것도 2008년도 기사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거의 세계 최고래요. 문제는 자영업을 하고 창업을 하지만 지속력이 없고 수명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여러 사례예요. 첫 번째 친구는 유학 가고 싶어서 학교 앞에서 닭꼬치 팔았던 친구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던 친구고요. 밑에 있는 친구는 워낙 그냥 코디하고 옷 잘 입고 이런 걸 좋아했던 친구예요. 대학생 시절에 쇼핑몰을 창업을 해서 굉장히 사업을 활성화시켰던.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경영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케팅을 굉장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홈쇼핑의 경호 상품을 처음으로 판매도 해봤고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해서 경호 시장을 좀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남들이 안 했던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남들이 갔던 길을 똑같이 가서는 제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없었고 이거는 이미 남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더더욱이나 자리를 잡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실상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창업을 해서 굉장히 큰 현장에서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인원이 몇백 명이 계속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저한테 협박 문자가 왔어요. 4444에서 이 현장 나가라고 아니면 굉장히 큰 가해를 하겠다고 방송이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제가 그 PI 했다 그랬잖아요. 조회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이 어린 여자가 돈 벌어가는 게 싫었다, 배 아팠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화교나 아니면 다른 나라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같이 뭔가를 만들어서 윈이 날 수 있는 시스템들인데 우리나라는 서로 간의 과당 경쟁, 단가 덤핑, 제살 깎아먹기. 저 이걸 너무 많이 봐요. 같이 윈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나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좀 빨리 찾았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100대 기업에서 조사한 리서치 결과예요. 결국엔 도전 정신을 가장 많이 꼽았어요. 그리고 주인의식. 업종에 따라도 조금 틀린데요. 결국에 중요한 건 스펙 이런 것들보다 물론 중요하죠. 스펙 쌓기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제가 창업을 하고 2006년도에 굉장히 큰 시련이 있었는데요. 2006년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있는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월드컵 행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 박근혜 현 대통령님께서 피습 당하셨어요. 모든 여성 출마자들이 여성 경호원들을 원했어요. 그리고 새만금 때문에 업무 들어갔었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건이 있었고 일이 너무나 많은 한 해였는데 그 당시에 메인 스텝들이 다 나갔어요. 매출 거래처가 빼돌려졌고 메인 스텝들이 다 나갔고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아실 거예요. 일이 정말 많은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정말 미치겠는 그런 심정. 제가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여군 707 특전사 출신 그리고 뭐 거의 모델 같은 친구들 뭐 경호학과 출신들, 운동선수 출신들 너무나도 스펙이 좋았어요. 여성 경호원의 그 보여지는 비주얼과 스펙이. 근데 그 당시에 느낀 건 인성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제가 요즘에 직원을 뽑을 땐 마인드와 인성과 그 직업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모든 기업,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요. 도전 정신이 강하고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을 가장 뽑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슬라이드는요. 어떤 사람들의 발인지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해요. 정말 일반 사람들의 발의 모습하고 많이 틀리죠. 그리고 그 이면에 이렇게 밝은 모습들 이면에 아까 같은 정말 일반 사람들의 발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 노력의 대가는 이없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저 그 당시에 박지성 선수 굉장히 멋지게 골 넣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근무 투입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명지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명지인입니다. 그게 사회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를 줄 수 있을 때 사회가 됐든 타인도 나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란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의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에 정말 적용이 잘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말씀은요. 기브 앤 포겟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회장님의 스토리예요. 정말 미팔군 내에서 폐차하고 운전하고 뭐 이런 업무를 하셨던 분이신데요. 어느 날 인천에서 서울을 가던 길에 외국인 여성분이 차가 고장나서 굉장히 난감해 하셨대요. 그래서 원래 하시는 일이 차 고치시는 일이니까 내려서 차를 다 고쳐드렸대요. 그것도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그 당시 여성분께서 굉장히 큰 돈을 주시면서 사례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이 정도 친절은 베풀고 삽니다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여성분이 그냥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 주소만 드렸대요. 근데 그 다음 날 굉장히 멋진 일이 일어나요. 그 여성분의 남편이 미팔군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폐차에 대한 관련된 업무들, 그래서 그러한 사업권을 받으셔서 지금의 이 큰 대한항공을 이끄셨거든요. 세상이 정말 각박해요. 정말 기브앤테이크가 너무나도 적용이 잘 되고 내가 그만큼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의식적으로 뭔가의 어떤 기브앤테이크보다는 정말 이렇게 멋지게 베풀고 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500원짜리 지폐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93년도에 없어진 지폐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지금의 코인으로 바뀌었어요. 정종 회장님의 말씀인데요.
우리나라가 조선 선박 반도체 세계 1위잖아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런 사업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돈을 빌리러 가시죠. 차관을 하러. 우리 저렇게 조선 사업을 해서 돈 갚을 거니까 돈을 빌려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솔직히 너네 저렇게 큰 배 본 적이나 있냐라고 무시를 당하시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 순발력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우리는 너희보다 몇백 년이나 앞서서 저런 거부선을 만들어서 왜구도 물리치고 굉장히 저력이 있는 국민성을 가졌다라고 해서 돈을 빌려 오셨고 지금의 조선 강국을 만드셨어요. 열정은 그리고 도전 의식은요. 내 미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만약에 태권도를 하지 않았다면 내지는 경호를 하거나 탐정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거나 해서 그런 걸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멋진 기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도전 의식 그리고 열정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퀘스천 누구게요? 굉장히 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죠. 미합 중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이라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 아마 플래시로 보면 좀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플래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from outer space. I just walked in to find you here with that b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that stupid lock. I should have made you leave your key. If I'd have known for just 1 second you'd be back to bother me. Oh, now go, walk out the door. Let's turn around now. You're not welcome anymore. Weren't you the one who... You can do it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 중에요. 집안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을 한 번에 말아먹고 예술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서히 말아먹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선거에도 많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 약혼녀도 죽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너무나 많은 난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컴플레인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왜 우리 집엔 아들이 없는 거야? 우리 아빠는 왜 일찍 돌아가셨지? 왜 나는 내가 되게 아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지? 사업을 남들보다 일찍 시작을 해서 했는데 왜 우리 스태프들은 내 맘 같지 않지? 왜 매출 거래처를 빼돌려 나가고 왜 내 맘 같지가 않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신경이 끊겨서 한 2달 정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무릎이 인대가 파열이 돼서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참 동기부여가 됐던 게 링컨 대통령의 일화였었고요. 그 스토리였었고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아니라 힘든 과정 안에서 뭔가를 배우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정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냥 왜 굳이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막 사기도 당하고 뭐 교통사고도 났었고 계약서가 도용이 돼서 명의 도용이 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던 아니면
정말 감정적으로 아니면 심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그 안에서 저는 하나하나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또 제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폴포스라는. 굉장히 같은 사람인데 좀 틀리지 않아요? 비주얼이? 비포 애프터인데요. 이분한테 정말 배워야 될 거는요.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핸드폰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키가 작고 못생긴 영국 사람, 우리나라 스타킹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페라를 부르겠다라고 해요. 근데 누구나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 오페라를 부를 사람의 비주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오페라를 불러요. 불렀을 때 유튜브 최다 조회수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준결승에 진출을 하고 결국에는 이게 우승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종양으로 인해서 종양 양성 판정을 받아서 수술한 경험도 있고 교통사고로 쇄골이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거동을 못하는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오페라를 부르기 위했다는 그런 일념 하에 오페라 유학을 갔다 와요. 이태리로. 그럴 정도의 열정과 노력을 했고, 그리고 멋진 기회를 잡는 거죠. 사실은 내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같은 그림의 어느 쪽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작은 점 하나를 보고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넓은 여백을 보고 좀 더 크게 보는 그런 멤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는 거라고 다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었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고 또 좀 더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좌측의 그림 아까 거랑 별반 차이 없지 않아요? 소도비 경매에서 55억에 낙찰된 그림이에요. 포인트라는 작품이고요. 결국에는요,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 10만 원짜리 수표가요, 더러워지든 구겨지든 찢어지든 20만 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요, 너희들의 상품 가치 스스로 높여라고 강조를 해요.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기분 굉장히 나쁠 수 있어요. 사람인데. 그치만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회예요. 운동했다고 그냥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경호원 아니거든요. 요즘엔 경호원들은요, 참모진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의뢰인이 경제인이면 그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정치인이면 그 돌아가는 상황들, 정치적인 영향이 어떤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거든요. 아이들 등하교하는 문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요즘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뭐 요즘에 예전처럼 몇백 원 뺏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빵 셔틀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짜리 점퍼 뺏어가고 정말 스마트폰 뺏어가고 심각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경호원 언니 누나 오빠한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나를 괴롭혔고 얘기를 하면 가해자 피해자 앉혀놓고 떡볶이를 먹든 짜장면을 먹든 하면서 왜 때렸어? 너는 왜 그랬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풀어요. 가해자기 때문에 너는 낙인을 찍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생을 살게 하는 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경호원이 그렇게 하려면 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요. 참모진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아이들의 심리 상태도 알아야 돼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기본 베이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그래서 내 스스로의 가치는 높였으면 좋겠고요. 조금씩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공부하기 싫고 우리나라 등록금 너무 비싸고 우리나라 너무 공부 강요하고 그치만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 멋진 브랜드, 멋진 디자인의 어떤 아이템을 찾는 상황 안에서 이러한 현실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많이 아실 거예요. 이지선 자매. 음주 운전을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그 낭망하는 그런 삶 속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고 해요. 짐 물은 손으로 환자복을 스스로 단추를 채우고 혼자 화장실을 가고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해요. 중간에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81년생인가 이래요.
희귀병에 걸려서 평생 안 크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돼요. 옆에 닉 부이치치 많이들 아실 거예요. 손발이 없이 태어났고 작은 왼발 하나로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해요. 내 의지와 내 두 발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하루하루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믹스가 됐을 때요. 성공한다라고 하거든요. 내 능력, 내 끼를 발견하고 아이디어, 그리고 인맥. 사실 인맥이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특히나 또 혈연, 지연, 학연 무시 못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단순히 또 인맥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추진력과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면 성공한다라고 해요. 근데 반면에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지만 무조건 꿈만 꾸고 내 끼만 믿고 인맥을 활용만 하려고 하고 이미지 꾸미는 거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노력하고 가꾸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얘는 같은 애들이거든요. 코이라는 관상어예요. 네, 조그만 어항에서 크면 한 3, 4cm 정도? 연못에서 자라면 10cm, 12cm? 내 강에서 방사에서 크면 1m 이상 자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좀 크게 가지고 크게 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층도 너무 많이 보고요. 그리고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두 번 해보고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삶 자체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렇지만 꿈은 크게 꿨으면 좋겠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건 결국엔 내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 단순히 그냥 저 역시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슬라이드 한 장이요. 저는 5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만든 슬라이드거든요. 제가 이게 유일하게 하는 장신구인데요. 엄마가 5년 전에 저희 셋 딸 똑같이 해준 반지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늘상 손을 씻을 때 반지를 빼놓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많이 돌아다니다가 똑같은 걸 발견을 해서 새로 하나 맞췄고요. 제가 휴대폰 케이스가 계속 빠져요. 제가 좀 되게 덤벙거려서 휴대폰을 잘 떨어뜨리는데 그 바꿔야지 하면서 계속 못 바꾸고 있었거든요. 결국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출장 가기 전날 저녁에 떨어뜨리면서 액정이 저렇게 깨졌어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이니 법칙이란 게 있어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대형 사고가 하나 나려면 그 29가지 정도의 징조가 있대요. 그리고 그 29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엔 무수히 많은 300가지 정도의 작은, 정말 희미한, 경미한 그러한 걸 앞으로 어떤 징조를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징후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저도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배워나가고 이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내가 정말 어떠한 안 좋은 습관이 있어. 내지는 사람을 험담을 하는, 저는 사업하면서 말로 인해서 화를 입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누군가를 험담을 하고 정말 불평불만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내가 고쳐야 될 어떤 습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빨리빨리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단순히 정말 큰 사고, 대형 사고만 의미하진 않아요. 개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고칠 게 있다라면 정말 멋진 사람으로 하나씩 이쁘게 조각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70세 트레이너, 102세 회원. 와,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핑곗거리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날이 너무 추워서 뭔가 하기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나중에 또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정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저의 얘기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피부로 와닿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참 많은데 정말 제가 원하고자 하는 건 순간순간 멋지게 노력하고 준비해서
멋진 아웃풋을 창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요즘에 정말 대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자녀를 가진 어머님들이 하소연을 하신대요. 왜냐면 똑똑한 아들은 나중에 국가의 아들이 되고 돈 많은 아들은 나중에 장모 아들 되고 취직 못한 백수 아들만 내 아들이다라고 하소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학생 분들도 정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 사회가요. 똑같이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했을 때 우리 남학생과 여학생의 연봉이 남학생이 70%도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예요. OECD 국가 중에 여성 경제 참여율이 정말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고요. 그리고 같이 정말 멋지게 삶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of my mind.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 여성분이신데 네. 처음에 경호원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심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저란 사람이요. 누가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는 성향의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상 힘들었던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태권도를 했을 때, 경호를 했을 때, 경호 회사를 했을 때 다 만류와 반대와 안대가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제가 잘하는 게 이건데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그런 상황 아니고 그 사람이 제 인생 대신 살아줄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늘상 저는 삶의 원동력 내지는 정말 큰 최대의 서포터가 저희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13년도가 참 되게 뜻깊은 한 해였던 건 제가 처음에 창업 시작한 지 10년이 됐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 20주기예요. 엄마가 혼자 되셔서 저희 세 딸을 키우시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세 딸 모두가 굉장히 엄마한테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명하신 분들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서 이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분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한 17년 정도 경호원이라는 직업, 경호업체 대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참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좋은 쪽으로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도 있고. 네, 좋은 쪽으로는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님 기억나고요.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지만 저희 한 명 한 명 고맙다, 챙겨줘서 고맙다, 밥은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 주셨었거든요. 이렇게 인자함을 갖고 있는 자상하시고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게 한 나라를 이끄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됐었고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흑인 최초, 여성 최초, 최연소 이런 타이틀이 많으세요. 제가 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오셨을 때 정말 그 포스 있잖아요. 카리스마 그리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배워야 될 게 많았었고요. 이 직업의 매력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늘상 바뀌어지는 환경과 모시는 의뢰인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너무 또 감사한 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들이요. 정말 스토킹 피해자들, 이혼 때문에 법원을 가시고 아이들이 요즘 게임 중독이나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 케어를 했을 때 힘들었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또 보람이 된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계속 하실 건지 궁금해요. 저도 참 병적인 게 제가 워커홀릭의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완벽주의 성향 이런 것도 있어서 저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스스로가. 늘상 근데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ING.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가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이 많이 포화 상태예요. 현재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 그리고 베트남 쪽에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 해외 진출해서 해외 비즈니스를 좀 많이 활성화시킬 예정이고요. 20대 때 경호학과가 굉장히 인기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많이 부족했던 시점이어서 제가 겸임 교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게 사업은 동적인 데 비해서 교수님은 정적인 그런 삶 자체 때문에 일단 사업에 포커싱을 했던 입장인데 나중에 향후에는 후진 양성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많고요. 또 하나의 어떤 제 타임 스케줄 안에 있는 미래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제가 만들어가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짧은 미래 안에는 지금의 이 주제를 가지고 단독본을 출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모티베이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이나마 삶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참 많이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미래에 달려있고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당장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바로 어떤 결과물이 창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나한테 멋지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코 로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조금 노력했다고 정말 시험 다 잘 보고 정말 멋진 결과물들이 있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공무원이 되고 이런 결과는 그런 요행을 바라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이 정말 멋지게 실현될 수 있었으면 하는 거고요. 이 말도 참 멋진 것 같아요. 인생 곱셈인데요. 아무리 많은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결과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 하루하루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승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더 깊은 나와 더 넓은 세상을 만나자. 우리 시대 멘토들에게 듣는 인생 성장법, 소감. 이번 주에는 28살, 28개의 직업을 가진 바이탈 커뮤니케이터 김진양의 파란만장 청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TV 멘토링 소감.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통하고 행복해지는 그날을 꿈꾸는 저 김진양의 이야기 많이 기대해주세요.